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죠. 제가 가진 성경, 우리 구약 성경 2면에 나와 있습니다. 2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성경책은 다 들고 왔습니까? 한번 들고 온 사람 손 들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더 작다, 큰일 났다, 내리라.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또 요즘 뭐 다 보여주고 하는데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그렇게 책 한 권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첫 시작이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가 단지 이 책 한 권, 단지 책 한 권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 보이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다 들고 오십시오. 꼭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띄워주세요. 네. 오늘은 환경이라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손영광 간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느낌보다는 오늘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 환경이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이 특강 이후에는 어떤 분들은 많이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과 이제 지금 이 내용이랑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페미니즘과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보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번성하고 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또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또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요즘에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다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그리고 그런 가르침과 그런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점점 이 교회까지 덮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자녀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인구는 줄어야 된다라고 해오던 곳이 뭐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인류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사회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멜서스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구론이라는 책, 2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798년도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작은 지구 안에, 사실 지구는 꽤 넓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안에 당시 인구가 10억 명이었어요. 10억 명. 추산하기로 전 세계 인구가 약 10억 명입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지금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지금 2022년도에 공식적으로 세계 기구에서 현재 인구가 몇 억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거의 다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은 못 드리겠고, 네, 80억 명입니다. 80억 명.
제가 10년 전에 배울 때는 60억 명이라고 배웠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20억 명이 늘었어요. 인구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벌써 20억 명 늘었어요. 200년 전에 이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멜서스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과 만들 수 있는 식량은 이 정도뿐인데, 저 파란색 그래프에 파란색 그래프로 쭉 올라가는데 인구는 너무 빨리 올라간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구를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유행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아이를 낳을까?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비관론의 계보가 2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리카도라는 사람, 그리고 공산주의로 유명한 마르크스라는 사람, 그리고 최근에는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까지 계속 이런 비관론이 이어오고요. 그 사이에서 또 유명한 어떤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로마 클럽이라는 시민단체가 유럽에 생겼습니다. 이 로마 클럽에서 1972년도에 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보고서였는데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지구는 하나의 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암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로마 클럽.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2000년이 되면 지구는 이렇게 멸망할 거다,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이런 수많은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막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썼는데, 물론 우리가 수십 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저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오고요. 네, 다음. 번역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한자가 막 섞여 있네요. 인류의 위기, 이렇게 해서 책도 나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책이 얼마나 팔렸냐? 3천만 부가 팔립니다. 3천만 부. 이건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판세로 따지면 이제 글을 누가 한 사람이 썼다 이러면 인쇄로만 이제 수백억을 벌고 하는, 그 정도로 전 세계 책이 진짜 정말 많이 팔리고 히트를 쳤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서 딱 저 때가 1972년도였죠. 근데 저 때는 지금이랑 반대의 그런 위기론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쯤 해서는, 당시에는 저기 빨간색 그래프가 온도계로 영국에서 계속 측정하고 있던 온도계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였어요. 보시면 1970년대에 1940년대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죠. 천천히 떨어졌어요. 빨간색이 묻죠. 천천히 떨어지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저기 이제 나이젤 칼더나 케네스 와트라는 이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새 빙하기를 맞아서 이제 멸망할 거다, 이런 위기론을 엄청 퍼뜨렸습니다. 케네스 와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2000년이 되면 지금보다 세계가 7도나 더 추워질 거다.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빙하기를 맞아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1970년도에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50년 후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저런 이제 위기를 많이 이렇게 했지만 저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는 아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또 유행을 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니까 이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일본이 뭐 사라질 거다. 이제 저기 있는 거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뉴욕이라는 도시가 사라질 거다라는 걸로 이제 서양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한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논문을 나름대로 이제 본인이 열심히 막 연구했다고 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이제 저 그림을 보면 알죠. 이제 뉴욕에 우리가 대표로 하는 수많은 고층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빌딩이나 이런 곳. 근데 이런 곳들이 거의 다 잠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90년대에도 또 공포를 한 번 더 반대로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게 2000년대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20년이 지나서 2020년이 돼 보니까 뭐 빌딩이 잠기기는커녕 뭐 도로 하나 뭐 잠긴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또 20년이 지나서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아니 추워서 망할 거다, 더워서 망할 거다, 지구 해수면이 올라와서 망할 거다, 뭐 일본은 물에 잠길 거다,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반복되고 있고, 다음 그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또 히트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 고어라는 미국의 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면서 저 유명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은 이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세계 뭐 대표적인 무슨 기후 협회 그리고 정치인들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수백 번을 강연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구는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이거를 멈추지 않으면 지구는 망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200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또 받게 됩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고. 대단한 사람이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대, 30대, 또 10대에게 가장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진은 이런 거예요.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서 이제 뭐 죽는다. 북극곰 사실 헤엄 잘 칩니다. 저거는 이제 사진을 하나 잘 찍은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뭔가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이제 못 살게 된다. 이 마음을 이제 뭔가 이제 공감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책도 보면 최근에 나온 책에도 기후 위기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북극곰이 이제 얼음이 없어서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어린이들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엄청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맥도날드에서 이제 빨대 은퇴한다 해가지고 빨대 안 주고, 또 스타벅스 가면 종이 빨대 주고, 그래서 이제 잘 녹아가지고 뭐 골치 아프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 맥도날드인데 이런 곳이 정말 많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직장을 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육을 들어줘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환경 관련된 세금이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수조 원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이제 저런 게 설득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세금을 이제 점점 많이 걷어가지고 더 많이 이런 걸 위해서 쓰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런 환경 운동 하시는 분은 이제 돈을 또 많이 버실 거고요. 네, 이전 페이지.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북극곰이 우리가 북극곰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처음 북극곰의 개체 수를 측정한 게 196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극곰의 개체 수가 북극 전체에 약 10,000마리 정도 됐어요. 1만 마리. 그런데 지금 이걸 계속 추적을 하는데 현재 약 3만 마리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속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보고 있던 거는 북극곰이 죽어간다였는데 사실 북극곰이 그 사이에 3배가 된 겁니다. 인간의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북극곰은 더 많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1970년도쯤에 북극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북극곰은 사냥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이 사냥을 안 하니까 북극곰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현실입니다. 북극곰은 줄어들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 2가지 정도만 더 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워낙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탄소가 늘어나니까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뭔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자, 이때가 잘 안 보이네요. 1900년입니다. 1900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때 있었어요. 1940년. 자, 이때 보면 이게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쫙 증가하죠.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평화적인 이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인류가 이제 과학의 문명 혜택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기온이 증가한다라고들 요즘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현실은 자 기온은 이미 그 전부터 증가하고 있었어요. 저거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기온을 측정하고 있는 온도계가 약 50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영국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기록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지구의 기온은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중세 온난계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온난계는 지금보다 더 더웠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라고 하잖아요. 지금 덴마크령이 되어 있는 그린란드가 알다시피 다 지금은 세계 지도를 보시면 다 얼음에 뒤덮여 있어요.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그린란드일까? 왜 초록 땅일까라고 하면 중세에는 바이킹족이 그 땅이 당시에는 동토가 얼어붙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유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족이 당시에 푸르렀던 그 그린란드 아래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다 했었던 곳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땅을 다 버리고 다시 우리 대륙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그린란드인 거예요. 분명히 중세 온난계라는 게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영국의 템스강까지 감귤나무가 자랐던 흔적이 다 있고 농사했던 흔적이 다 있고 지금은 그 북쪽까지 감귤나무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수많은 증거가 다 말하기를 중세 온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빨간색 끝자락쯤에 있는데 원래 온도라는 거는 지구에 변하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도 있고 좀 추웠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중간쯤에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일본이라는 나라나 대한민국의 막 이제 부산 같은 아니면 영도 같이 이제 물이랑 가까운 도시는 물에 막 잠길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 기후의 역사를 알고 보면 이게 상당히 뭔가 이상하죠.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인구가 줄어야 탄소가 줄어든다. 인간이 지구를 죽인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는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잘 살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인간이 환경을 죽인다. 그런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공포감을 주입해서 인간이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언론에서 말한 이야기를 듣고 물론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 충만하고 또 번성하고 이 땅을 또 수많은 동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디어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경을 위해서는 너도 어쩌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아이도 안 가지는 게 나아.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오히려 이제 지구를 나쁘게 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래요. 환경 쪽에 이제 신학을 하시는 신기한 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자녀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냥 혼자서 살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 성경을 희한하게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은 또 우리가 그냥 이거를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영화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이 환경을 해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또 극단적인 이야기들에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한 4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가. 미국의 베리타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베리타스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진리거든요. 진리 프로젝트를 하는 이 단체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데 한 1년씩, 2년씩
어떤 회사에 특히 반기독교적인 회사 이런 곳에 잠입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편인 척을 해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심은 거죠. 진짜로 21세기의 스파이를 자기 스스로 멤버들이 심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고위직에 솔직한 이야기 같은 거를 이제 회식 때나 아니면 점점 친해져가지고 캐냅니다. 이걸 녹화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론 고소를 당해요. 고소 고발 당하고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엄청나게 후원해가지고 벌금 문 거 다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단체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들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no. Okay, can you define propaganda? Like, I think I know, but like, how is it? What's the mechanism? If the agenda, say, is to like get like Matt Gaetz right now, he's like this Republican, like he's a problem for the Democratic Party because he's so conservative, right? And he could cause a lot of hiccups in passing of laws. So it would be great for the Democratic Party to get him out. So we're going to keep running those stories to keep hurting him and make it so that it can't be buried and like just settled outside of court and just if we keep pushing that, it's helping us. That's propaganda. It's helping us in some way. I think we got him through this term. We would always show shots of him jogging, him in aviator shades, and like you paint him as a young geriatric. We were creating a story there that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So that's I think that's propaganda. Look what we did. We got Trump out. I am 100% going to say it. And I 100% believe it, that if it wasn't for CNN, I don't know that Trump would have got voted out. Our focus was to get Trump out of office, right? Without saying it, that's what it was, right? So our next thing is going to be for climate change awareness. Do you think it's gonna be just like a lot of like fear, like climate? Yeah, fear sells. Fear sells. No one ever says those things out loud, but it's obvious. Our focus was to get Trump out of office. Without saying it, that's what it was. Trump his hand was shaking or whatever, that he was losing it, he's unfit. We were creating a story there. So that's I think that's propaganda. Look what we did. We got Trump out. I am 100% going to say it. And I 100% believe it, that if it wasn't for CNN, I don't know that Trump would have got voted out. Really? I think if COVID hadn't happened, it wouldn't have mattered what covered, and Trump would still be in office. I believe. No, I don't think I came to CNN because I wanted to be a part of that. So yeah, I mean, like Trump, we did it. Like when Trump was, I don't know, like his hand was shaking or whatever like that. We brought in like so many medical people to like all tell a story that like it was all speculation that he was like neurological damage, like that he was losing it, he's unfit to whatever. We were creating a story there that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So that's I think that's propaganda. We had nothing else to run with at that time. We were like, And then so there are complaints that like we're not covering that Biden tripped up the stairs. Oh, did you? Like we talked about it briefly, but you talk about that briefly. You don't make that a huge Okay, so story. but the- Suppose we talk about it a little bit with Biden, then I think we're like we didn't. It's going to be our focus. Our focus was to get Trump out of office, right? So our next thing is going to be for climate change awareness. What does that look like?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a feeling it's just going to be like constantly showing videos of like decline in ice and weather warming up and like the effects it's having on the economy and that one's got longevity. You know what I mean? It's not like there's a definitive ending to the pandemic or like. I think it's going to take years. So they'll probably be able to milk that for quite a bit. So. 네, 여러분 재미있게 여기까지 보셨나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류 언론의 네, 다시 PPT를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것은 한 1년 반 정도 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던 사건이고 CNN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친민주당 그리고 차별금지법 엄청 찬성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제 그런 언론입니다. 미국의 거의 가장 큰 언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몰래 잠입한 이 베리타스 프로젝트 멤버가 오랫동안 잠입해가지고 그 사람 편인 척하면서 막 회식하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녹취를 한 겁니다. 녹화까지 하고 몰래 이제 안에 카메라까지 숨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언론이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가 각인되게 만드는가, 이런 순서를 다 사실 담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보면 이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을 안 좋게 말하면 세뇌시키는 거, 브레인워시 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목적인 겁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후 변화든지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진짜 무서운 질병입니다. 혹시 지금도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죽을 병이라고 믿는 분이 있나요? 지금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이를 거치면서 약해졌다고들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걸릴까 봐 막 벌벌 떨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무슨 뭐 폐가 손상이 되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죽을 거라고 많이 믿었어요. 근데 걸려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학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진 않고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공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포를 주입한 사람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직장도 나가면 안 되고 시험도 치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공포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준다면 이제 그런 우리들을 통제하는 것들, 전체주의 같은 이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가짜 선동에도 속아주는 한, 네, 이전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속아주는 한 우리는 계속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 최대한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에 어느 정도로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이런 게 있겠죠.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최소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진짜 찢어 죽을 만큼,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 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백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혹시나 지구가 망하지 않을까, 일단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언론이나 어떤 특정 세력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또 말하는 반대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팩트에 대한 문제는 다음 달에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문제와 함께 이제 다룰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엘고어라는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전 세계에 히트를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베껴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반박하겠다라고 해서 불편한 사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2016년도에 나왔고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번역됐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이미 고등학생들 안에서는 이제 토론 교재로 쓰이고 있어요. 환경 종말주의를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미 토론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게 활발하게 토론의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불편한 사실에서 이 환경 종말주의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그린피스라는 아주 유명한 환경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그린피스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고래를 잘 안 잡습니다. 옛날에 고래를 왜 잡았냐? 고래 고기 먹으려고 잡았냐? 우리들은 지금 고래 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고래를 잡던 시대에 안 살아서 여러분은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 고래를 왜 잡았냐면 고래 기름을 얻으려고 잡았습니다. 고래 기름.
밤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기름이 필요할 때가 엄청나게 많거든. 윤활유로도 그렇고. 근데 이 기름을 옛날에는 석유가 없던 시절에 기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래를 한 마리만 잡으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래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고래를 못 잡게 했던 단체, 이 환경단체, 고래를 살리자라고 했던 단체가 그린피스였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린피스가 데이트를 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린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유명해졌는데 거기를 설립했던 사람이 패트릭 무어 박사예요. 그리고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점점 환경 종말주의를 퍼뜨리면서 공포를 주입하면서 더 명성을 쌓고 더 부를 쟁취하고 이런 환경단체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패트릭 무어 박사님은 내가 이 단체에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이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직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 이 사람들 월급만 주려고 해도 1년에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운영비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공포감을 심어주고 후원을 받아야만 이 단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근거하지도 않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감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이제 광고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도저히 나는 더 이상은 나는 여기 그린피스에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자기 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3년 전에 책을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다음은 여기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환경 운동으로는 가장 유명한 명 꼽으라면 한 명이 마이클 셸렌버거라는 환경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로 유명했냐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나이키 만드는 이런 나이키 신발 만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옷 만드는 이런 재봉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월급이 너무 적다. 우리가 제3세계 국가도 충분히 월급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나이키가 월급을 얼마 이상 보장을 하라라고 하면서 나이키 막 불매 운동 펼치고 했던,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먹혔어요. 미국에서 당시에, 유럽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이키가 정책을 아예 바꿉니다. 당시에 얼마 이상 우리 무조건 월급 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환경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한 2010년 정도가 지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낀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토론도 해보고 하니까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네, 이러면서 이제 이분도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지금 환경 종말주의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잘 적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환경 이야기 상당수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 해서 저기 보시면 북극곰 사진도 있죠. 북극곰에 대한 착각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타임 선정 환경 영웅. 타임지가 선정한 이제 환경 영웅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해오던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한 10년 동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알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 군데서.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책이 3주 전에 나왔어요. 한국어로 번역돼서.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앞에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었죠. 이 스티브 쿠닌이라는 분은 오바마 정부, 여기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리고 친환경적이라고 하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한 그런 정부입니다.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과학에너지부에서 차관까지 했던 스티브 쿠닌, 장관 바로 밑이에요. 대단한 거죠. 바로 이제 뭐 대통령이랑 만나는 수십 명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있었던 스티브 쿠닌이 자기가 이제 부통령이 아니라 차관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밀었던 정책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컴퓨터 모델링에 대한 교과서를 썼어요. 대학에서 쓰는 교과서. 이제 이 지구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1년 후, 2년 후에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 컴퓨터 모델링을 이제 전문한 아주 이제 이 분야에서 컴퓨터 모델링의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전문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unsettled,
라고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왜 너희 마음대로 수만 명의 과학자 중에서 몇 명의 논문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거, 가장 극단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지구가 위험하다고 뻥을 치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책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미국에 나오고 올해 또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이런 책들 중에서 못 읽어본 책은 이 한 책이에요.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환경이라는 분야가 우리에게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를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제 특강 시간에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 페미니즘 그리고 전반부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구라는 것, 동물과 식물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